안녕하세요.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플루터의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발을 해오면서 접근성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접근성을 고려한 개발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접근성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맛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걸 겪고 나서 접근성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요번에는 블로그 글 하나랑 그 다음에 플루터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를 해서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접근성에 대한 글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서 관심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찾을 만한 정보가 많지도 않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 블로그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플루터 웹사이트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친절한 설명은 안 돼 있어요. 다른 어떤 기술들에 비해서 플루터가 그 공식 문서들이 잘 돼 있는데 접근성에 대해서는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 잘 돼 있진 않습니다. 이제 접근성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접근성은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포괄적인 개념인데 대표적인 이 모바일 앱 개발에서 접근성은 뭐냐면 스크린 리더라는 거예요. 스크린을 읽어줘요. 그 스크린 리더라는 게 요거는 안드로이드, iOS 다 있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톡백이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iOS에서 보이스 오버라고 부르는데 이게 한국어로 iOS에서 손쉬운 접근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불리고 영어로는 보이스 오버라고 불리고요. 이게 뭐냐면 내 앱에 보여지는 그 화면을 소리로 다 읽어줘요. 버튼이 있으면 버튼 뭐 이렇게 읽어줘요. 그리고 버튼의 텍스트로 뭐 예를 들면 구매하기면 구매하기 버튼 이렇게 읽어줘요. 그래서 그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그 화면이 잘 안 보이더라도 소리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제 스크린 리더고요. 이게 접근성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접근성을 고려한 개발을 할 때 화면을 읽을 수 있는 개발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폰트를 적정 사이즈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 폰트가 화면 비율에 따라서 그 적당하게 잘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접근성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폰트 색을 색감 대비가 눈에 잘 보이는 그 대비를 이룰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 스크린 리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해봤던 것도 스크린 리더 부분이라서요. 플루터에서는 접근성을 뭘로 이제 대표적으로 구현하냐면 시멘틱스라는 걸로 구현을 해요. 플루터의 기본 위젯들은 접근성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튼 위젯은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버튼 위젯을 쓰면 버튼이라고 읽어주고요. 체크박스 위젯은 그냥 체크를 하면 체크 뭐 이렇게 읽어줘요. 그리고 텍스트 위젯은 자동으로 그 텍스트를 읽어줘요. 소리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위젯들이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커스텀 위젯이에요. 커스텀 위젯 중에는 이렇게 기본 위젯들을 모아서 색다른 위젯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캔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위젯을 그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커스텀 위젯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것들은 접근성을 적절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의 위젯을 합쳐서 하나의 위젯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라디오 위젯과 체크박스 위젯, 거기 텍스트 박스, 그리고 뭐 버튼 위젯 4개를 합쳐서 A라는 위젯을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버튼 위젯인가요? 텍스트 위젯인가요? 아니면 뭐 체크박스 위젯인가요? 애매하잖아요. 이런 것들에는 우리가 접근성을 명시해 줘야 돼요. 커스텀 위젯에는. 그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 멋지고 유려한 앱을 만들 때 커스텀 위젯을 많이 써요. 기본 위젯으로는 이쁘게 만들기가 어려우니까요. 기본 위젯으로 어떤 그 액션을 구현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잘 구현을 하려면 커스텀 위젯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커스텀 위젯들을 주로 쓰게 되고 커스텀 위젯을 쓸 때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앱들을 그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사용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접근성이 깨지니까. 네. 그래서 그 접근성을 고려한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시멘틱스예요. 우리가 커스텀 위젯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 시멘틱스라는 것으로 그 커스텀 위젯을 감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텍스트 위젯이 있는데 이 텍스트 위젯이 기본적으로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걸 커스텀 위젯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접근성이 없다고 가정하는데 이렇게 시멘틱스로 이렇게 감싸게 되면 이 텍스트 위젯이 가지는 어떤 접근성을 정의하게 돼요. 라벨, 카운터 버튼이라고 라벨을 지정하게 되고요. 힌트, press to increase, 눌러서 그 증가시켜라 이런 힌트도 주게 되고요. 값은 뭐고 이 텍스트 위젯을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죠. 이걸 접근성 관점에서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스크린 리더가 화면을 읽을 때 이 라벨에 지정된 명칭을 읽어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걸 시멘틱스라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시멘틱스로 위젯을 감싸주는 것으로 접근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멘틱스가 몇 개 있는데 그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머지 시멘틱스라는 게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쉬워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머지 시멘틱스는 뭐냐면 여러 개의 그 위젯을 하나의 시멘틱스로 묶어줘요. 예. 그래서 예제를 보면 제가 두 개의 라디오 위젯을 이렇게 넣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하나의 시멘틱스 위젯으로 읽어서 라디오 버튼이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스크린 리더가 읽을 때 뭐 예를 들면 한국어, 잉글리시 이렇게 읽어줘야 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읽어줘요. 근데 머지 시멘틱스로 감싸면 얘를 하나의 시멘틱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한국어, 잉글리시 이렇게 읽지 않아요. 머지 시멘틱스에 제공해주는 어떤 프로퍼티를 읽게 되겠죠. 이게 머지 시멘틱스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클루드 시멘틱스인데 이거는 그 시멘틱스를 제외하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머지 시멘틱스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 시멘틱스가 있는데 이 텍스트 시멘틱스를 우리가 텍스트 위젯을 시멘틱스로 감싸서 이거는 뭐 카운터 버튼이다 이런 식으로 라벨을 지정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카운터 버튼이라고 읽었는데 텍스트 위젯이 있죠. 그러면 그 텍스트 값을 읽게 돼요. 왜냐면 텍스트 위젯은 기본적으로 그 시멘틱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 여기다가 익스클루드 그 시멘틱스로 감싸주잖아요. 그럼 이 텍스트 위젯은 시멘틱스 작용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또는 중복되는 부분을 익스클루드 시멘틱스로 감싸서 그 시멘틱스가 동작하지 않게 막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시멘틱스를 동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멘틱스가 여러 가지로 중첩되어 있는데 상위 시멘틱스를 제가 정의를 했으면 그 중첩된 밑에 있는 시멘틱스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주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밑에 애들은 다 무시하고 최상위 시멘틱스만 읽어라 라고 내가 정의하고 싶을 때 이 밑에 애들을 다 익스클루드 시멘틱스로 묶고 최상위만 시멘틱스로 또 묶으면 이 최상위가 가진 어떤 설정 값들대로 시멘틱스가 동작한다는 거죠. 이게 익스클루드 시멘틱스고요. 블록 시멘틱스는 뭐냐면 이 블록 시멘틱스가 나오기 전까지 다 익스클루드 시킵니다. 그리고 블록 시멘틱스가 나온 시점 밑으로는 다 시멘틱스가 작동을 해요. 이렇게 어떤 큰 범위로 순서대로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블록 시멘틱스를 쓰지 않고 익스클루드 시멘틱스를 잘 쓰면 동일한 동작을 하겠죠. 근데 블록 시멘틱스를 쓰면 화면에서 어떤 순서대로 했을 때 위젯 트리로 봤을 때 자기보다 상위에 있는 애들은 다 무시하게 되고요. 밑에 그 순서상 밑에 있는 애들 동일 레벨
이거를 읽게 만들어주는 게 블록 시멘틱스입니다. 여기서 보면 요 1번 텍스트는 그 스크린 더 읽지 않습니다. 블록 시멘틱스보다 이전에 있으니까. 그리고 블록 시멘틱스 안에 소속된 텍스트 시멘틱스 읽습니다. 그리고 익스클루드 시멘틱스는 명시적으로 읽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읽지 않고요.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 블록 시멘틱스 다음에 나오는 텍스트는 읽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하는 게 블록 시멘틱스입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드 시멘틱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능은 업데이트가 됐는데 문서가 업데이트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공식 그 플루터 사이트에서 제시해주는 예제거든요. 이게 그 예제의 설명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인덱스드 시멘틱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스크린 리더가 텍스트를 읽고 스페이서 그냥 빈 공간이죠. 이것도 읽고 세컨드를 읽고 그 다음에 스페이서를 읽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읽는데 이렇게 인덱스드 시멘틱스를 쓰게 되면 스페이서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덱스드 지정된 것만 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작을 하니까 인덱스드 시멘틱스가 의미가 있어지는데 제가 이걸 다 뺐어요. 인덱스드 시멘틱스를 다 빼고 텍스트랑 디바이더만 이용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인덱스 넣은 거랑 똑같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건 제가 아직 막 많이 시도해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예제처럼 되지는 않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들어간 것처럼 잘 동작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런 게 있다. 근데 저는 파악을 못 해냈는데 이런 특성을 가진 시멘틱스가 있는데 이게 없어도 잘 동작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하면서 몇 가지 이제 겪었던 이슈들, 요런 것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몇 개 가져와 봤어요. 뭐냐면 시멘틱스가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OS 버전 9 이하는 시멘틱스가 동작하지만 좀 버전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버전하고 읽어주는 게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왕이면 9 이상의 버전에서 시멘틱스를 테스트하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화면을 볼 때 포커스 컨트롤 많이 하잖아요. 포커스를 프로그램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다음 포커스로 자동으로 넘길 수도 있고. 근데 시멘틱스 포커스는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선에선 그래요. 여기 스택 오버플로우 몇 가지 글을 읽어봤는데 그분들의 조언도 시멘틱스는 컨트롤이 되지 않는, 시멘틱스의 포커스는 그 프로그래매티컬리 이동시킬 수 없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크백이라는 걸 이네이블 시키고 화면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토크백은 한 번 클릭을 그 인식하지 않아요. 더블 클릭을 해야 이거를 탭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눈이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한 번 클릭했을 때 그냥 동작을 해버리면, 우린 보통 한 번 클릭으로 동작하잖아요. 동작을 해버리면 이게 오작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터치를 하면 뭘 터치했는지 얘들이 읽어줘요. 네. 그래서 뭘 터치했는지 읽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터치했구나. 그 다음에 두 번 클릭.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온탭이라는 게 탭이 됐을 때 어떤 그 액션인데 이상하게 그 턱백을 이네이블 시키면 어떤 액션은 탭으로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탭인데.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온체인지나 온프레스드 같은 다른 어떤 이벤트를 써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정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제가 겪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뮬레이터로 보통 테스트를 하는데 에뮬레이터로 할 때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을 실제로 터치해서 뭘 컨트롤하지 않아요. 터치할 것 같지만 왜냐하면 터치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뭘 하냐면 키보드로 하듯이 포커스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동을 시켜가면서 앱을 컨트롤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앱이 딱 실행되면 앱바 타이틀 있죠. 그 타이틀 읽고 넥스트 포커스로 옮겨요. 키보드를 누르든 화면을 스와이프하든 스와이프하면 넥스트 포커스로 옮겨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동작을 시키는데 에뮬레이터에서 우리가 스와이프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키보드로 움직여도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아요. 그때 뭘 하냐면
Alt 방향키로 넥스트 포커스로 이동시키는데 이때 그 에뮬레이터 설정에서 키보드 쇼트컷을 버추얼 디바이스로 잡아줘야 움직이더라고요. Alt 키보드가. 그렇게 하면 그 디버그 하면서 에뮬레이터로 테스트하면서 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서 몇 가지 글들을 찾았는데 요 세 분의 글들이 가장 읽을만해요. 글이 많지도 않아요. 그 이 접근성에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 유튜브 그 설명창에 디스크립션 창에 넣어 놓을 테니까 한 번씩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접근성이 그 큰 개념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요 세 개의 글을 다 읽으면 접근성에 대한 개념은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뭐 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플루터 공식 그 사이트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면 또 나름 재미도 있고요. 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건 이 정도고요. 그 접근성이 그 꼭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위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지 않잖아요. 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에 조금씩 관심 가지면 좋겠다. 뭐 100점짜리 접근성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은 못 만들더라도 뭐 내가 커스텀 위젯 하나 만들면 거기에 굳이 접근성 그냥 넣어 놓으면 누군가 그거 가져갔을 때 또 적절하게 동작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접근성이.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